2015년 미국 텍사스주 은밀히 한 남성을 만난 여성 룰루는 그가 건넨 사진을 보고 만족해하며 묘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뭐야? 뭐요? 뭐 살해당한 거 고문당한 사진인가? 실제 사진이에요? 저 피죠? 피죠, 피. 머리에서 흘러내려온 게 네,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룰루의 남편인 라몬이었는데요. 라몬이 운영하는 체육관이 경영난을 겪기 시작하자 룰루는 이혼을 요구. 하지만 남편 라몬이 이혼을 거부하자 룰루는 구스타보라는 남성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의뢰했던 겁니다. 아, 끔찍하죠. 너무하다, 진짜. 남편이 돈이 없어지면 그것도 역시 같이 없어진 거지. 그걸 청부살인을 해요. 확실한 건 남편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은 조작된 것. 에잉? 룰루가 살인 청탁을 한 남성이 알고 보니 남편 라몬의 친구였던 겁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지. 아, 몰랐던 거야. 친구가 와서 말을 해줬을 거 아니야. 난 이런 의뢰 받았다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친구 구스타보에게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라몬은요. 구스타보의 도움으로 아내의 살인 계획을 녹음.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금 더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요. 구스타보인 척하며 룰루를 만나 라몬이 마치 살해당한 것처럼 연출한 사진을 보여줬던 겁니다. 남편을 살해한 거라 착각하고 좋아했던 룰루의 모습은 오히려 그녀가 살인 청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됐고요. 결국 룰루는 살인 청탁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17일을 공개합니다. 14살 소녀가 사실 모모였다? 2009년 영국 사우스 웨일즈 한 온라인 채팅방에선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가. 우리 애기 몇 짤? 저 14살인데요? 오빠야랑 만날래? 오빠야가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다 해줄게.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4살 소녀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남성은 68세 데이비드 로버츠. 아이, 끔찍하다. 소녀볼도 지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났지. 손녀도 아니지. 소녀와 약속을 잡고 한참을 기다리던 데이비드. 그런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현장에 나타난 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셰릴 로버츠가 그의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낚시에 완전 딱 걸렸네. 아, 그런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을 앞둔 나이에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남편이 수상했던 셰릴. 데이비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셰릴은 남편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코키라는 대화명으로 어린 소녀들과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 현타왔겠다, 진짜. 이런 걸 남편이라고. 게다가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추근되는 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대화 내용도 얼마나 저질입니까?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 데이비드의 이중적인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셰릴.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았다고? 용서 못해. 응징하고 말겠어. 남편 데이비드를 응징하겠다고 결심한 아내 셰릴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요. 데이비드가 채팅방에 접속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채팅방에 접속해 그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마치 14살 소녀인 것처럼 말이죠. 이번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 너무 야. 끔찍하죠? 그대로 경찰서 그냥 보내버려야지. 경찰이랑 같이 나갔어야지. 그런데 아내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응징은 바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아, 대동했구나. 아내 셰릴은 남편과 약속을 잡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요. 데이비드는 현장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이야, 덫을 놓은 거구나. 그죠? 뭐 제대로 법으로 응징하셨네요. 정의구현한 겁니다. 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데이비드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 중 데이비드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이었는데요. 에이, 나쁜 사람이네. 결국 그는 3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모든 접촉을 금지당했습니다. 물론 이혼도 당했고요. 당연하죠.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16위 공개합니다. 남편의 아찔한 모모. 2021년 7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아파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아주 급박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한 남성이 아파트 11층 외벽 창문 틀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겁니다. 오, 위험해. 틈이 없어요, 저런 거의. 데서 있는 거예요. 야, 좀 위태위태한데. 이 남성이 아찔한 높이의 아파트 창틀에 서 있게 된 사연이 무엇이냐? 평소 종종 아내와 다퉜던 남편 정 씨. 그날도 사소한 일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당신 잔소리 찌긋찌긋해. 정말 짜증나 죽겠다고. 당신 따위 사라졌으면 좋겠어. 뭐?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다툼을 할 때마다 날카로운 폭언을 내뱉은 아내. 폭언을 견디다 못한 정 씨는 아내의 말투를 고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 뭐? 어디서 협박이야? 그런 협박이 나한테 먹힐 것 같아? 정 씨는 아내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투신하겠다고 협박. 헐. 그리고는 진짜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당장이라도 뛰어내릴 것처럼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던 겁니다. 아유, 대화로 풀어야지. 저건 진짜 저러다 진짜 다친 식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근데 저렇게 나갈 때까지 안 말린 아내도 대단하지 않아요? 야, 선을 넘어도 그냥 둘이 너무 넘었네. 너무 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 정 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슬아슬한 그의 투신 자작극은 곧 급박한 실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겁주기 위해서 창문 밖으로 나갔는데 정 씨가 발을 붙일 곳은 불과 20cm 남짓한 창문 틀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정 씨는 옴짝달싹 못하게 됐고요. 자칫하다간 추락할 위기였습니다. 아파트 11층이면 30m 높이 아닙니까? 아, 죽죠 거의. 아니, 지나다니는 또 추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만약에 밑에 사람이 있었다면. 아내가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또 어떻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자초했는지 모르겠네. 자, 뒤늦게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정 씨는요. 여보, 나 좀 살려줘. 아, 제발. 이러다 진짜로 떨어져 죽겠어. 투신 소동을 벌인 지 10분 만에 창문 틀을 꼭 붙잡은 채 살려달라고 호소. 이 상황에서 그와 전쟁 중이었던 아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행히 남편 정 씨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아, 이후 소방대원들은 투신 자작극을 벌인 정 씨에게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냥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고요. 라며 주의를 줬는데요. 부부싸움하고 투신극 벌이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남자. 부부싸움에 목숨까지 건 극단적인 협박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4위 공개합니다. 남편에게 모모 부은이요. 2020년 7월 14일 영국 채셔주 모두가 잠든 새벽 이웃집 문을 두드린 한 여성. 제가 아무래도 남편을 죽인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50대 여성 코린나 스미스였습니다. 죽인 것 같은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웃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에 도착했을 때 사건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남편 마이클 베인스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끈적한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마이클에게 화상을 입힌 액체의 정체는 놀랍게도 설탕물.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건 그의 아내 코린나가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에 펄펄 끓인 설탕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네. 화상을 더 심하게 하려고 설탕물을 부은 거거든요. 왜 이게. 그 뭔 영화예요? 설탕물이 잘 안 씻겨 나간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얼굴에 들러붙잖아요. 그 뜨거운 상태로. 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에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 아, 여봐. 하지만 코린나는 38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왜 죽이겠어요? 그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이게.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죽일 의도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해? 저거는 진짜 연구한 건데 거의. 뭐 바람 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를 들었는데? 자, 두 사람의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건 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마이클이 소아 성애자라는 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있기 전날 코린나가 딸에게 들은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린 시절 본인과 남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소문이라고 해서 낭설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소아 성애자였던 얘기군요. 그 내 애들한테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영영 물음표로 남게 됐고요. 재판부는 어떤 경우라도 코린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이제 본인이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날린 여자. 2016년 호주 퀸즐랜드 30대 여성 사라 앤 키엘리는 자기야 뭐 하고 있어? 언제나 사랑해. 자기야 바빠? 나 임신했다니까 왜 연락이 안 돼? 얼른 답장 줘. 야. 임신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돌변한 건가요? 사실 사라는 2016년 9월 남자친구 케빈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라는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때문에 그녀는 법정 공방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전화를 뭐 어떻게 협박조로 했나? 그랬나 보다. 아니면 근데 본인이 아까 임신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양육비 고소 뭐 이런 거. 사라의 전화가 문제가 된 이유. 약 1년 동안 그녀가 케빈에게 건 전화만 무려 4,270통. 하루에 몇 번 자는 거 빼면 거의 뭐 한 시간 두 번씩 한 거죠. 어우. 아니 임신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잠수타면은 할 수 있지. 4,000번 할 수 있지. 그런 건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케빈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거짓말. 그뿐 아니라 자꾸 전화 안 받으면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한다. 케빈을 수시로 협박했는데요. 헐. 심지어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케빈의 새 여자친구에게도 무려 약 700통의 협박성 메시지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아니 생생 사시지. 아유. 저 문자를 보면서 정말 잘 헤어졌다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녀는 전화로만 그치지 않고 날 버리고 행복할 줄 알았어? 다 부셔버릴 거야. 케빈의 차에 달걀 투척은 물론 유리창을 깨고 와이퍼를 망가뜨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런 사라를 피해서 케빈은 이사까지 했지만 집요함의 끝판왕인 사라. 거기서 굴하지 않고 새로운 집까지 찾아내 협박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아니 뭐 거의 CIA인데 뭐 이렇게 잘 알아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뭐 어디를 피해가도 찾아오는 거면은 너무 공포스러웠겠어요. 이민 가지 않는 한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노답이다 이거. 이민 가도 따라올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 참다 못한 케빈은 사라를 사생활 침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결국 사라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고. 남자친구를 되찾으려던 간절한 마음이 결국 범죄로 이어진 여성. 사랑은 일방적인 집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길 바랍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싶고 8일 공개. 모모를 향한 빗나간 사랑. 2009년 9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중학교 교사 캐서린 레이는요. 잭, 지리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방과 후에 보충 수업하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15살 학생 잭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거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건데 아,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이제 누가의 문제지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요. 학생 잭을 챙기는 교사 레인의 숨겨진 속마음. 잭, 내 마음은 오로지 너만을 원해. 널 내 남자로 만들 거야. 사실 35살 교사 레이는 고작 15살이고 남학생 잭을 짝사랑하고 있던 겁니다. 선생님이 저러면 진짜 공포스러울 것 같아. 미성년자잖아요. 또 어른끼리 만나면 또 대등한 관계지만 이거는 전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제자한테 저래. 하지만 레이는 잭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레이는 학교에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잭, 오늘도 너무 멋있다. 이따 교무실로 잠깐 와볼래? 수시로 잭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레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잭은요. 아,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요. 실은 내색을 표했지만 레인은 오히려 선물 공세까지 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자, 정말.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못하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럼. 학교인데. 하지만 잭에 대한 레인의 집착은 방학이 되어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잭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레인은 교육 지도를 핑계로 잭의 집까지 방문. 그리고 잭을 침실로 유도해서요. 아이고야. 잭, 이래도 나를 그저 선생으로만 볼 거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끊임없이 구해 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동안 잭을 스토킹했습니다. 와. 근데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잭은 결국 참다 못해 레인의 스토킹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요. 잘했다. 잭의 아버지는 그 즉시 학교에 레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그 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잭에게 계속해서 사귀자는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는데요. 결국 교직윤리위원회 측은 교사의 신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인이 향후 5년간 영국 내 모든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교단에서 퇴출. 레인의 빗나간 사랑과 집착은 그제야 끝이 났습니다. 사랑과 전쟁 4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빠진 남성의 고백.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 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예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그랬나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예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